만약에 평생 단 하나의 매매 기법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매매 기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실전 전략을 마주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재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세 가지 매매 기법으로 무려 3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된 달이 아닙니다. 재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실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한 이 세 가지 고효율 매매 기법으로 매매한 실전 차트를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감으로 매수하고 고점에 물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매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매매 기법은 여러분 매매의 기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매매 기법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 5가지랑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종목도 2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왠지 대세 상승으로 쭉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관심 종목이랑 체크리스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매매 기법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시는데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냈는데요. 첫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빼고는 손실이 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장이 좋은 덕분도 있었지만 매매법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법이거든요. 장이 좋을 땐 당연히 더 잘 먹히는 거죠.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상한가 1차 상승 거감 매매.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주식은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을 한다. 근데 이 매매법은 상한가 혹은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양봉과 추가 상승한 캔들 파동이 윗꼬리 파동으로 나온 이후에 거감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잔파동, 이 잔파동을 먹는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혹은 상한가에 준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파동이 보통은 거감 음봉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매수 맥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등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거감봉의 매수, 반등의 매도. 크게 보면요. 1차 상승이고 조정이고 2차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번 매매 기법의 패턴입니다. 매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감봉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매수를 한다면 5일선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 자리는 5일선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릭스 마린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추가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감소한 거감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는 거감봉의 매수에서 반등의 매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거감봉을 안 주고 바로 더 큰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반만 팔고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한가 1차 상승 거감봉 패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감봉 나온 이후에 반등 나왔을 때 마저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카카오뱅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린 거래 터진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감봉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캔들 패턴만 보면 상한가 그리고 윗꼬리 거감봉 패턴 이 패턴으로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틀에 나눠서 매수를 했고 반등에 정리를 해도 되고 이렇게 큰 상승을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큰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 패턴만 보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과 음봉, 장대 양봉과 음봉, 요 음봉 윗꼬리, 이 장대 양봉을 지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만큼이 다 매집이 되는 거예요. 매집을 지지한 캔들로서 봤고 그 캔들의 모양이 마침 장대양봉, 윗꼬리, 거감봉 이 패턴이 이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흐름으로 매집 이후 매집 돌파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장대양봉, 윗꼬리, 거감봉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고 매수 자리에서 단순히 반등만 먹을 게 아니라 이 매집에 대한 큰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텨서 고점에 매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과전자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요. 여기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지만 거감봉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반등에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감봉에 매수해서 반등에 정리하는 거. 상한가 윗꼬리, 거감봉, 반등의 정리. 상한가 윗꼬리, 거감봉. 요까지의 패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단순히 요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거감봉이 눌렸던 자리, 요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기 거감봉으로 눌렸던 자리. 요 윗꼬리를 지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 거래량 터진 캔들의 이 아래 꼬리 부분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은 큰 박스권인 거예요. 이렇게 큰 박스권인데 하락을 했다가 이 박스권까지 회복을 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박스권을 가로질러 올라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마침 상한가, 윗꼬리, 거감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끼 좋은 흐름, 이 박스권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길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거감봉이 나왔죠. 거감봉 종가에 샀다라면 이렇게 반등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거감봉의 종가 위치가 전고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 저항 자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먹기가 좋았겠죠. 어때요? 장대양봉, 윗꼬리, 그 다음 거감봉. 이 거감봉이 꽤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감봉이 한 2개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일선까지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매매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대양봉 거감 조정 자리입니다. 이것도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는 같습니다. 주식은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을 한다. 근데 이 매매법은 1차 상승 자리가 상한가가 아니라 그냥 장대 양봉이에요. 그리고 윗골이 나온 추가 캔들도 나오지 않아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눌림 이후에 반등을 먹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보통은 거감봉 눌림이 나오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차트에서 찾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장대 양봉의 특징, 이 눌림봉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인데요. 하나 시스템은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던 횡보 추세에서 갑작스럽게 큰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오면 이게 1차 상승이 되거든요. 이 1차 상승 그 다음 조정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조정 자리, 거래가 감소하면 더 좋은 조정 자리가 됩니다. 이런 조정 자리에 모아가서 2차 상승 파동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터지는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1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봉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 눌림에 모아가서 2차 상승을 먹는 거죠. 이때 이 장대 양봉, 첫 번째 장대 양봉은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눌림 자리는 사실 이 앞쪽은 매물대를 지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하나 시스템처럼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지지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 감소 눌릴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은요, 장대양봉이 여러 개가 나왔지만 이 장대양봉들을 모두 하나의 장대양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대양봉 다음에 윗꼬리가 나온 왜냐면 장대양봉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 장대양봉이 만들어졌다면 상한가 거감봉 매매, 장대양봉 윗꼬리 거감봉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양봉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원전주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그냥 눌림도 하나의 음봉, 하나의 조정 캔들로 본 겁니다. 올라가는 내내 거래량 터진 양봉들을 전부 하나의 양봉으로 보고 거래량 줄인 양봉은 전부 다 조정 캔들로 본 거죠. 이렇게 모아가서 2차 상승 나올 때 매도. 이게 만약에 더 눌렸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꾸준히 매수를 했을 겁니다. 1차 상승이 확실히 나왔고 한정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거의 2등주에 가까운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눌릴수록 더 담아서 2차 상승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그림에서 1차 상승, 그 다음에 거감 캔들,
2차 상승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도 섹터가 우량주들이 많았죠? 여기도 보세요.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캔들. 그리고 2차 시세를 쭉 끌고 가서 매도를 한 건데요. 저는 요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좀 멘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일부 심지어 손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2% 정도. 그리고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지금 그냥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해서 다시 사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버텼죠. 버텨서 17%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횡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가 1차 상승. 그리고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횡보 자리면 눌리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1차 상승 다음에 이 눌릴 때의 특징이 어떠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거래가 감소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거래가 그렇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봉으로 보실게요. 여기가 대략 16만 4천원 정도입니다. 16만 4천원까지 상승한 1차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 주봉으로 가서 보시면 자 16만 4천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량이 터졌던 요 캔들 맞죠? 요 캔들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캔들에서 지지를 할 때 보는 건데요. 이 지지 자리가 어디였냐면 자 주봉 앞쪽에 정고점을 지지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니까 양봉들이 쭝쭝쭝쭝쭝 이렇게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때 한 2, 3일 조정을 했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가 그냥 조정 자리가 아니라 여기 앞에 주봉상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던 자리였다. 그랬기 때문에 일봉에서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느라고 거래가 터진 것이다. 이틀간.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이 자리에서 이틀 동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횡보를 할 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부 못 버티고 일부 손절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갈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좀 더 잡아서 17%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거감봉이라는 게 뭔지 어떤 원리인지를 한번 배우고 갈게요. 거감봉은 거래를 감소시켜서 개미를 지루하게 만드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원하냐? 개미 털기를 하는 캔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래 감소가 되지 않았죠? 근데 주봉상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캔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라는 건 뭐예요? 전고점에 있는 개미들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전고점 개미들을 결국은 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미 털기라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거래가 감소냐 아니냐를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많냐 거래가 감소됐냐 이거를 구분해서 이거는 거래가 많으니까 탈락 거래가 적으니까 합격 이렇게 무조건 보시는 것보다는 이 위치가 개미를 터는 위치인가 지금 이 캔들이 개미를 터는 캔들인가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일옹입니다. 이일옹 매매 방법은 매집이 이렇게 있을 때 매집이 장대양봉으로 좀 이렇게 거래를 서투리면서 발생을 합니다. 매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매집을 딱 빼꼼하고 넘어서는 이렇게 넘어서는 빼꼼하고 넘어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진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양봉 캔들 종가의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매집 고점까지 눌린다면 그 눌림의 2차 매수 그리고 매도는 그 이후에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겁니다. 매수는 어디라 그랬어요? 빼꼼한 자리 그리고 눌린 자리 그리고 매도는 그 이후에 반등하는 캔들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손절 자리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눌림 자리를 깰 때 혹은 5일선 이탈할 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매매했던 2일옹 차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리도 2일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앞에 매집이 이렇게 있어요. 매집이 있고 매집을 빼꼼하고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가 1차 매수가 되는 건데 저는 여기가 돌파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산 거예요. 근데 미리 사지 않았더라면 돌파하는 캔들의 1차 매수 그리고 눌릴 때 2차 매수 이 종목은 다행히 먼저 눌렸다가 갔었던 것 같아요. 또 어디로 눌려요? 매집의 고점, 종가상 고점까지 눌릴 때 매수, 그리고 상승할 때 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롱이 아주 정석적으로 나온 거예요. 딱 매집 예쁘게 나왔고요. 매집 빼꼼 예쁘게 했고요. 눌림도 매집 종가상 고점까지 예쁘게 눌림 줬고요. 반등도 예쁘게 나와서 이롱 자리 첫 번째 꽃, 두 번째 꽃 잘 나온 정석적인 이롱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변형된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양봉 캔들이 이롱의 첫 번째 캔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캔들이 이롱 캔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제가 원래 매집 차트가 이렇게 양봉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양봉의 고점을 빼꼼하고 튀어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럼 매집이 여기 있으니까 이 장대 양봉 빼꼼한 자리를 이롱 매수 자리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매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제주 반도체처럼 제주 반도체는요. 거래량 터진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런 데가 매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종가상 고가 이런 데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윗꼬리를 제가 보고 있죠. 그럼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리들이 겹치면 윗꼬리를 보기도 해요. 이long 개념을 앞에서 배우셨지만 조금 개념을 바꿔서 이long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이번에는 박스권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의미 있는 박스권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터진 윗꼬리 고점도 박스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갭이에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쭉 유지하다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갭 발생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갭 하락해서 그 자리 쭉 지지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또 개파락하고 이런 자리가 앞에서는 이 윗꼬리로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 캔들이 딱 종가상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자리 기준으로 여기가 위쪽 박스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매물 박스권을 여기서 빼꼼하고 갖다 붙여놓은 돌파를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파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딱 빼꼼하고 갖다 붙여놨을 때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양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은 이 양봉 이탈했을 때 바로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종가 매수를 해볼 만한 거죠. 그럼 결국 이 매물대를 중심으로 이롱 캔들을 만든 원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집을 해놓고 매집 고점을 다시 갖다 붙여놓는 이롱 캔들 그리고 매집을 하고 그 매집한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서 박스권 하단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캔들 이게 결국은 원리가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캔들, 조금 다른 차트 또 보실게요. 자, 요거는 좀 보기 쉽죠? 여기가 이롱 박스권이 되겠죠. 여기 거래 터진 캔들 이렇게 나왔고 그 거래 터진 캔들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량 터진 캔들들이 이렇게 두 개나 있다는 건 여기가 매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던 거는 의도적인 개미 털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음봉의 위치는 앞에서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에서 만들었던 저점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의도적인 하락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진짜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 한 달간 횡보를 했던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고점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이 종가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준 거예요. 이미 이일홍의 조건은 만족을 시켰으니까요. 어떤 조건이죠? 매집, 매물대가 있고요. 그게 보통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지고 그 매집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양봉. 빼꼼하고 종가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 추세가 그냥 빼꼼으로 끝날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가 감소된 음봉에서는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날 더 큰 양봉이 나올 때 저는 매도를 한 겁니다. 이때 이 음봉은 거래 감소
캔들이면서도 요런 자리에서 들어왔던 개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결국은 개미를 터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털리지 않고 여기서 잘 버티고 있다가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온 거죠. 결국은 매지 박스권을 빼꼼하고 돌파하는 양봉. 이게 일단 이long 캔들이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주고 진짜 이long 매도 캔들이 나온 모습인데, 아까 설명드린 이long 개념과 원리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차트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카카오입니다. 주봉이에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예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 잘 지지되는지 보시다가 주봉상 어느 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자리예요. 지금 그 전고점을 지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주봉상 이렇게 돌려서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쪽까지 지지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쩌면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매 수익, 매매 확률 높이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첫 상승일 때를 노리셔야 합니다. 첫 상승인지 확인하자. 두 번째, 매물대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지지를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앞에 뭐 이렇게 지지하는 캔들이 없는데 허공에서 지지하는 자리를 노리면은 이렇게 반등을 할 확률보다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꼭 앞에 지지하는 매물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오르기만 하던 캔들은 이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거든요. 이평선의 이격도가 아주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보세요. 매물대를 지지를 한다는 거는 앞에서 산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앞에 매물대를 지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평이 이렇게 이격이 커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커지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돌려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평, 수렴 한 종목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차 상승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좋냐면요. 그냥 최대로 터지면 최대로 터질수록 좋아요. 1차 상승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터지는 1차 상승 거래량이 많을수록, 네 가지 차트적인 체크리스트 잘 보시고, 다섯 번째는 재료, 시황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차트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될 이 네 가지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매매 확률 높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이 거감봉 매매 기법 기억나시죠? 저는 이 거감봉 매매 기법을 검색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검색식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검색식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1차 상승 조정 자리 거감봉 찾는 조건식을 알려드릴 건데 다음 주에. 근데 검색식을 무슨 자동 매매 프로그램처럼 사용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검색식은 종목을 그냥 추려주는 역할이고, 그 안에서 진짜 1차 상승인지 2차 상승에서 나온 거감은 아닌지 막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추려진 종목 안에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 중에 이 이일용 자리 있잖아요. 이일용 자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진짜 확률 높은 매매 방법이거든요. 이일용에 이거 진짜 매물대 여기에 매집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진짜 크게 상승하고 먹을 구간도 진짜 크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이 진짜 높은 매매법인데 이 이일용의 원리랑 매매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 탑
탑2에 들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고 반응이 정말 좋았던 영상이에요.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많이들 좋아해주신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꼭 가서 그 이용 매매법 꼭 배우세요. 계좌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건식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